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K 교육의 한 번의 끝 오픽 러시아어 강사 문지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저는요 문지혜라고 하고요. 이번에 한 번의 끝 오픽 러시아어 지필 그 다음에 강의까지 맡았습니다. 오픽 같은 경우는요, 저도 여러 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 교재를 집필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집필하면서 제가 의도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더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에 나섰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1강인데요, 우리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1강에서의 자기소개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오픽이 무엇일까요? 네, 오픽이라는 건요, 여러분 말하기, 그러니까 바로 발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사람을 두고서는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시죠? 네, 맞아요. 바로 컴퓨터하고 1대1로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녹음 버튼을 눌러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픽 같은 경우는요, 순수하게 100% 발화 테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말고도 여러 가지 언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바로 외국어 능력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픽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냐? 일단 우리가 컴퓨터하고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컴퓨터가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할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오픽은요, 여러분 기회를 줘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회요? 바로 주제랑 레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높은 레벨이 아니에요. 그리고 높은 레벨을 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낮은 레벨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공부 좀 오래 했어. 그래서 높은 레벨 좀 따고 싶어 라고 한다면 높은 레벨 선택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더 특징이 있는데요. 초반에 이렇게 레벨을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시험을 보다 보니 이 레벨이 나한테 너무 낮아 또는 나한테 너무 높아 이럴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어때? 이 레벨 너한테 맞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를 줄게. 그래서 시험 중간에 다시 레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너무 좋은 시험인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시험 같은 경우는요, 발화 테스트이잖아요. 네, 어쨌든 테스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40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는데요. 이 제한 시간 안에 모든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뭐 내가 만약에 자기소개를 해요. 5분이 돼도 좋고 10분이 돼도 좋아요. 단 내가 모든 질문을 40분 안에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잘해야 된다? 시간 분배를 잘해야 된다. 네, 이거 중요하고요. 다음에 보통 여러분 다른 테스트에서는 이제 질문을 딱 던지면 한 번 말고는 기회를 안 주죠. 내가 못 알아들었던 한 번 끝. 더 이상 리핏은 없어요. 그쵸? 하지만 오픽은 아닙니다. 내가 질문자의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그럴 때 오픽은 한 번 더 청취가 가능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가 긴장하고 있고 하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또 시험장 안에 저 혼자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들을 때도 생깁니다.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 번 더 내가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오픽 시험 본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가 등급 체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 NL이라고 해요.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이 NL 같은 경우는요, 내 소개만 조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 단어만 어느 정도 나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문법적인 것은 거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L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서야 문장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문법도 어느 정도 맞아요. 자, 그리고 이 문장 안에서도요, 접속사도 간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주 간단한 대화, 간단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등급은 AL이에요. 모든 질문에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우리 한 번의 끝 오핑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요, I am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IH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픽 문제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소개가 먼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자기소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서 가야 합니다. 무조건 나오는 파트예요.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한 문항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롤플레이라고 해서 컴퓨터하고 저하고 롤플레이, 역할극을 하게 돼요. 이런 역할극 같은 게 이제 2개에서 3개 문항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전에 어떤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설문지 관련된 문항들도 한 6개에서 9문항 정도 나온다. 내가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돌발 질문이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나오는 문항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진짜 회화 테스트, 회화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발 질문은 3개에서 5문항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소개부터 돌발 질문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하긴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설문지 관련 문항이에요. 설문지 관련 문항이 문항수도 가장 많아요. 그리고 대비하기도 가장 좋아요. 왜? 주제를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 돌발 질문 또는 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예상은 가능하지만 진짜로 이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거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돌발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철저하게 설문지 관련된 문항들 나오는 예시들은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 그래야 6개에서 9개 문항은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오픽 시험 순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백그라운드 서베이 작성이라고 해서요. 컴퓨터에 이제 딱 앉아요. 앉으면 화면에 내가 어떤 주제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재에도 보시게 되면 어떤 이제 항목들이 있는지 다 나오게 돼 있는데요. 뭐 취미생활에서 최소한 3개에서 5개 골라야 돼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제를 선택하는 가장 먼저 주제를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시험 난이도 레벨을 선택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 1번부터 5번이 있으면 나는 뭐 3번이다. 그러면은 뭐 3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좀 높은 레벨이야. 그러면 5번을 선택하고 이런 레벨을 이제 설정하는 파트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질문 청취 및 답변 녹음기는 무슨 점검? 사전 점검이에요. 내가 헤드셋을 끼고서는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헤드셋이 잘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잘 들리고 녹음이 잘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고요.
다음에 화면 구성, 청취 및 답변 안내, 그 다음에 답변 연습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그래도 조금 연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한 20분 정도 이제 컴퓨터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본 시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어요. 제한 시간 40분이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총 시험 시간은 60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오리엔테이션 20분, 본 시험 40분. 그쵸? 그래서 약 7문항 정도. 이거는 여러분 평균적인 거예요. 꼭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 7문항 정도 개인 맞춤형 문항. 이 개인 맞춤형이라는 거는 앞에서 내가 선택한 주제들. 그쵸? 그 문항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질문 청취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항별 답변 시간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 웬만하면 1분 정도 그 질문에 대답하는데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이 끝나게 되면요. 다시 난이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줘요. 내가 3번을 골랐어요, 여러분. 보통 IM을 받으시려면 첫 번째에서 3번, 그 다음에 난이도 재조정하실 때도 3번 또는 4번을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더 높은 거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더 낮은 거는 좀 문제가 쉬워지고 그만큼 이제 내가 조금 낮은 레벨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꼭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내가 낮은 레벨을 했을 때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좀 낮은 레벨을 선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높은 점수 잘 대답하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또 어쨌든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는 게 좋으니까요. 자, 첫 번째 레벨 테스트 할 때도 3번 눌러주시고 난이도 재조정하실 때도 3 또는 4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재조정해 주시면요. 또 똑같은 형식으로 세션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다음에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합격을 위한 바로 노하우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소개는 무조건 암기를 해주시는데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고른 항목하고 조금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일치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내가 직장인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갑자기 나 학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맞죠 지금. 그쵸? 이런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백그라운드 서베이하고의 일관성을 여러분들이 유지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서베이도 되게 항목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나 이거 좋아해 저거 좋아해. 여러분 진짜 사실대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막 다 골랐는데 알고 보니 이 테마들끼리 전혀 상관이 없는 테마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취미에서 내가 수영하기, 그 다음에 뭐 걷기 이렇게 했어요. 수영하기 하고 걷기 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난 수영하기도 외워야 돼, 걷기도 외워야 돼. 외울 게 너무 많아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가 만약에 걷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조깅도 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조깅 조금 더 빨리 걷는 거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쓴 단어 지금 조깅에서 또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항목끼리 여러분들이 같이 선택해 주시는 게 그나마 짐을 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콤보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백그라운드 서비에서 이제 딱 주제를 몇 개 선택을 했죠. 그러면 딱 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한 문제만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한 4-5가지의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질문이 딱 하나만 적혀져 있지 않고요. 한 문제가 한 3-4개 돼요. 왜? 바로 콤보 문제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 이제 한번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콤보 문제까지 우리가 준비를 같이 해주면 좋고요. 다음에 롤플레이 할 건데 여러분 롤플레이 뭐였어요? 바로 역할극이죠. 역할극인데 막 안녕 나는 누구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너무 재미없죠?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뭐, 누구야? 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컴퓨터 쪽에서 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바로 리액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러시아어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딱딱하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리액션, 조금 더 오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리액션 준비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이 리액션 관련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발 질문이죠. 돌발 질문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뭐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지만 어쨌든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발 질문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어휘를 미리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단어들 또는 질문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머리가 갑자기 쎄하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어휘들을 암기해 두는 게 좋아요.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소리가 비면 안 돼요, 여러분. 소리가 비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답변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외운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거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잠깐만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줘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리가 비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이런 건 이렇게 말해줄게.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말하는 시간을 벌어야 돼요. 벌어야 된다라는 거. 소리가 비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이 테스트는 뭐예요? 발화 테스트예요. 근데 심지어 컴퓨터랑 해. 내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아무리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고 해도 채점하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채점하는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내 목소리만 듣고 채점을 해야 돼요. 근데 막 자신감 없이 막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면 이 사람도 잘 안 들리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말도 잘하는 건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여러분 외국어는 자신감입니다. 외국어의 8R은 자신감이에요. 내가 몰라도 막 말해. 이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틀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에 괜히 좀 뻘쭘해요. 내가 컴퓨터 앞에다가 대고 혼자 말하려고 하니 뭔가 별로 좀 시선도 안 좋아 보일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 시험 보느냐고 나한테 관심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혼자 말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잘 나오잖아요. 카메라 딱 두고 혼자 말하는 걸 연습해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연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딱 컴퓨터 앞에 딱 앉았어요. 그쵸? 갑자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혼자 말하는 연습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빨리 말하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해요. 왜?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하지만 빨리 말하는데 말을 막 웅얼거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웅얼거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겠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원어민도 아니에요. 그쵸? 원어민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해 주시고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다음에 이제 러시아어의 특징이에요. 시험을 볼 때의 특징. 이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무언가를 묘사할 때 형용사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격 묘사라든지 건물 묘사라든지. 네,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어에는 명사의 성과 그 다음에 형용사의 성, 이 성수격을 전부 다 뭘 해줘야 된다? 일치시켜 주어야 된다. 이 문법, 이 법칙은요, 여러분 정말 기초 중에 기초인 문법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려버리면 안 돼요.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명사, 성, 수, 격, 형용사하고 꼭 일치시켜 주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 같은 경우 여러분 명사하고 동사의 성 일치시켜 주셔야 되죠. 온, 아나, 아노, 아니 이 명사하고 동사의 성을 일치시켜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러시아의 동사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L만 붙었다가 어떤 거는 갑자기 그냥 스만 있다가 뭐 예를 들면 라보딸이었다가 어떤 거는 프리뉴스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명사의 성,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까지 우리가 교재에 다 실어놨어요. 여성형 같은 경우. 다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의 성에 맞게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강세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최대한 신경 써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뜻이 조금 바뀌는 단어들이 있어요. 도마냐, 다마냐, 아크노냐, 오크나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세도 조금 주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 부분은 러시아 시험 볼 때 특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한 번에 끝이에요. 그쵸? 그래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문항들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심지어 뭐도 있어요. 꿀팁 부록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내가 이 단어 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난 이 단어 말고 좀 다른 단어 좀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꿀팁 부록 살펴보시면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초 응용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콤보 응용, 그다음에 롤플레이 핵심 패턴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돌발 질문도 10개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하나 딱 보시면 한 번에 끝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시면 좋고요. 자, 책에 지금 4주 완성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4주 동안 정말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강의에는요, 여러분 꿀팁 부록은 안 들어가 있어요. 강의에는 꿀팁 부록까지는 넣지 않았고요. 우리 돌발 질문까지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 교재 소개 잠깐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기초 응용편인데요. 기초 응용편은 이렇게 우리가 파트를 나눴어요. 이 부분에는 이걸 써야 되고요. 이 파트에는 이걸 써야 돼요. 이러면서 제가 파트를 다 나눠놨고 그 다음에 모범 답변까지 이렇게 쫙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좋게 제가 이렇게 다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지금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괄호 안에 여성 형태도 다 적어놔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성이신 분들은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파란색 글자로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우리가 응용어휘를 그대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책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다 형태 변화를 안 하고 그냥 응용어휘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넣으시면 돼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앞에 나와 있던 모범 답변이에요. 그쵸? 이 모범 답변 쫙 나와 있는데 지금 어때요? 동거인이라면서 비어져 있어요. 그쵸? 자, 이 비어져 있는 부분은 앞에 있었던 페이지에서 파란색 부분이었었거든요. 자, 응용 어휘에서 요거 그대로 넣으면 된다라는 거. 형태 변화 필요 없다. 내가 격을 다 못 외웠어도 응용어휘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격 외우실 때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격까지 제가 이렇게 다 도와드린다라는 거 너무너무 편하죠. 그래서 응용어휘까지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가 지나면 문법 설명도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법 설명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콤보 관련해서 나와져 있는 건데요. 이 콤보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번부터 뭐 5번, 6번까지, 이러한 것들은, 이런 구조를 살펴보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들을 딱 응용을 해서 모범 답변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더 친절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몇 번 사용했어요. 이렇게 숫자를 또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1번에 있던 게 지금 여기 1번, 이 모범 답변에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내가 응용해서 이렇게 답변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돌발 질문, 우리가 패턴 형식으로 해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돌발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롤플레이도 패턴식으로 해서 넣어놨고, 그다음 돌발 질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범 답변을 넣어놨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항상 응용 어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 설명도 항상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권으로 어휘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문법도 공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화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재를 집필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좀 더 러시아인스럽게,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구성하는 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조금 처음 보는 문장인데 싶은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더 러시아인이 말하는 거에 가깝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문장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이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 이제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우리가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보면 직업을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주부이신가요? 학생이신가요? 아니면 직장인이신가요? 무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내가 학생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자기소개에 대한 고득점 꿀팁이에요. 여러분, 꿀팁이 또 있어요. 그쵸? 너무 좋죠? 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간결하고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무 길 필요 없어요. 간결하면 돼요. 난 누구고요? 뭐 어디 살고요? 뭐 우리 가족은 누구누구고요? 간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선택한 주제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선생님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조금 거짓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사실 확인이 안 되죠. 네.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결과는 잘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취미를 걷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자기소개 말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주 나가진 않더라도 여기선 자주라고 얘기해 주면 좋아요. 그다음에 굳이 자기소개에서 여러분 어려운 단어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점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걸 왜 준비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도 준비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준비했는데 나만 준비 안 해서 점수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조금 시험관이 좋게 보진 않겠죠. 말씀드렸죠. 채점은 사람이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간결하지만 너무 어려운 단어는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이에요. 네, Расскажите что-нибудь о себе 라고 했어요. 자, 한국어로는 당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직역을 하게 된다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나에 대해서 소개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자기소개하려면 우리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인사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사, 그다음에 난 누구예요? 그리고 어디에 살아요? 누구랑 살아요? 그리고 난 학생이었어요, 아까. 그쵸?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전공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고, 취미, 그다음에 성격까지. 그래서 자기소개는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здравствуйте 라고 했어요. 여러분, здравствуйте. 또 만약에 내가 낮에 시험을 보면 добрый ден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가장 기본적인 인사니까 здравствуйте 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내 이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меня зовут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내 이름 넣으면 돼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냥 김남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나는 몇 살이에요? 라고 표현할 때 뭐니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뭐니. 그 다음에 우리 숫자 얘기할 때 얘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자, 내가 20살이에요. 그럼 20 лет. 그쵸? 내가 21살이에요. 21 год. 내가 22살 또는 24살까지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года. 내가 25부터 29이에요. 그러면 лет, 그쵸? 다음에 내가 뭐 30살이에요? лет, 그쵸? 다시 31살이면 요렇게 gо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래서 내 나이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 내가 누구인지 직업 얘기해 줬습니다. Я студент. 다음 여성분이면 студентк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 우리 동거인 소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는 누구랑 살아요? 그쵸? 가족하고 살아요. семьёй라고 했어요. 자, 족격이죠? 쓰 다음에 족격 형태. 다음에 나는요 지금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 mlady시 있어요. 여러분 mlady시는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남동생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남동생. 이 단어가 너무 어렵다. mlady시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신다면 네. 생략해 주셔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은 mlady시 넣어주시면 좋아요. 다음에 아빠는요. Papa работа в фирме. 자, 어디서 일해요? 회사에서 일하시고요. 아마 엄마는 남아하자이까. 자, 직업이에요. 엄마 직업 나왔어요. 엄마는 주부예요. 그쵸? 그 다음에 брат еще школьник. 자, 나보다 어린 동생인데 고등학생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직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빠빠 스트로기. 아빠는 좀 엄해요. 자, 여러분 여긴 뭐예요? 가족의 성격이에요. 그쵸? 뭘로 표현했다? 형용사로 표현했다. 다음에 아마마 노브라의 엄마는요 상냥하세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브라트 두루다 루비브의 자 우리 남동생은요 아주 부지런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가족의 성격까지 봤어요. 자, 우리 응용어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런데 우리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1번이네요. 그쵸? 그럼 1번이면 1번의 응용어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인 나 혼자 살아요. 자매랑 살아요. 형제랑 살아요. 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단어 집어넣으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게 되면 혼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남성분이면 아진 넣어주시면 되고 여성분이시면 아드나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외의 분들은 이제 쓰 다음에 조격 형태 넣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직업인데요. 우리 직업 같은 경우 엄마는 누구, 남동생은 누구 나왔었죠. 그래서 사업가, 비즈니스맨, 뭐 기술자요, 인지니어, 아니면 뭐 회사원, 아니면 교수 이런 단어들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바로 주격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성격입니다. 장점이에요, 여러분. 비주얼리 쾌활해요.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빠지지브네, 그쵸? 그 다음에 사교성 있어요. 압시질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엄마예요, 엄마. 엄마 같은 경우는 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들 지금 다 뭘로 넣어야 돼요? 여성형으로 넣어야 돼요. 그쵸? 자, 여성형 형용사니까 아야 형태에 넣는다, 전부 다. 그쵸? 전부 다 아야 형태로만 넣어주시면 우리 여성 형태 되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자, 다음에 이제 학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Сейчас я учусь на втором курсе факультет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아, 문장 너무 길어요. 그렇죠? 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요, учусь 학교 다닌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동사죠. 우치자 동사인데, 자,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우리 2학년이라고 할 때 숫자 느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서수사를 사용해 줍니다. 여러분, 서수사. 근데 무슨 격이다? 자, 나가 있으니까 전치격. 자, 전치격은 여러분 6번째 격이죠. 주, 생, 여, 네, 조, 전, 여섯 번째 격, 그래서 6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래서 전치격 형태, 서수사의 전치격 형태인데, 우리 남성 형태이다. 왜? 꾸르스가 남성이니까. 그쵸? 자, 꾸르스는 여러분 대학생, 우리 1학년, 2학년 이렇게 학년을 말하는 거예요. 대학교만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디의 학년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생격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쵸? 생격 형태다. 자, 그래서 학과의 학생인데요. 자, 여기 생격이죠?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과예요? 여기는 뭘 꾸며줘요?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쵸? 자, международный라면 국제의라는 뜻이고, отношение라고 하게 되면 관계예요. 그쵸? 자, 근데 형태를 보니까 어때요? 아, 얘는 복수생격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국제관계학과에서 다니는 2학년 학생인 거예요. 그쵸? 다음에 뽀슬레 우니베르시테타. 자, 뽀슬레는 뭐뭐한 후에라는 전치사이고 뒤에는 생격. 그래서 학교 후에. 그러니까 뭐예요? 졸업이죠. 그쵸? 졸업 후에 야 하츄라보따. 난 일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라보따찌라는 동사 중요합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무엇으로 일하다? 자, 조격 형태 써야 되죠. 조격은 5번째 격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요, 외교관으로 일하고 싶어요. 디플로마tom. 그쵸? 또는요, 일하고 싶어요. 일리. 어디서 일하고 싶어요? 오엔이라고 했어요. 자, 오엔 여러분 지금 대문자예요. 그쵸? 이거 어딜까요? 유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엔기구에서요,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들려? 에따바. 자, 에따바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에또트라는 지시대명사의 생격이에요. 에또트라는 지시대명사의 생격. 그래서 이것을 위해. 들려는 우리 무엇을 위해라는 전치사죠. 자, 생격은 2번째 격이니까 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것을 위해요. 나는 뭘 공부한대요? 러시아어를 배워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배우고 계시나요? 자, 어쨌든 우리 가장 첫 번째로 만난 동사가 바로 이주차치죠. 러시아어를 배우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Я изучаю русский язык. 그쵸? 자, 우리 한번 전공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기 지금 신문 방송학, 그래서 주르날지스티키, 그 다음에 경영학, 매니지멘타 이렇게 지금 생격 형태로 나와 있고요. 자, 부록 쪽에 가보면 더 많은 학과 나와 있어요. 자, 다음에 취미랑 성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브시나 보통요, 스와보노의 브리에미아. 자, 여기 여러분 통째로 알아주시면 좋죠. 여가 시간에 라는 뜻이죠. 나는요, 영화들을 봐요. 자, 난 영화를 본다라고 할 때 영화 한 편만 보는 거 아니죠. 맨날 같은 영화 보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복수 형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는요, 이그라유 부 컴퓨터는 이그레. 자, 여기도 통째로 알아주시면 좋아요. 컴퓨터 게임을 하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요, 무엇이부시보 여기도 통째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무엇보다도 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나는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오케이, 다음에 야, 누마요, 내가 생각하기에요. 나는 활발한 사람이래요. 활동적인 사람이래요. 그쵸? 여기도 어떠한 사람이라고 해서 형용사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왜냐하면요, 나는요, 뭐 하는 거 좋아한대요. 부스트레 찾자죠, 여러분. 약속하고 만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친구들하고요,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취미랑 성격까지 같이 봤습니다.
자, 우리 취미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류비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동사 원형으로 넣어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요거,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류비지 동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야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쵸? 자, 나머지는 어려운 게 많이 없는데요. 자, 그림 그리다의 그리다 동사, 그 다음에 노래하다 동사, 사진을 찍다 동사만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자, 그리다 하고 사진을 찍다 동사는 오받지 동사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리, 수, 유. 그쵸? 그 다음에 사진을 찍다는